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보통 히틀러나 스탈린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기록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이 죽인 인구가 최소 4천만 명에서 최대 6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이 한 명이 죽인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그냥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뜨겁게 녹인 은을 눈에 부어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총알바지로 세우고 심지어 죽고 나서도 자기 무덤을 본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렸거든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정복자 징기스칸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왜 이렇게 잔인해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어린 시절을 봐야 해요. 사실 이 사람 본명은 태무진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정복자였던 게 아니었거든요. 9살 때 아버지가 원수 부족한테 독살당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부족 사람들은 어린 태무진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고요. 그때부터 이 꼬마가 몽골 초원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겨우 9살짜리가 사냥하고 물고기 잡으면서 어머니랑 형제들을 책임진 거예요. 이렇게 5년을 버틴 태무진은 14살이 됐을 때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자기 이복 형제 백테르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태무진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백테르가 그걸 혼자 다 먹어버린 거죠. 보통 형제라면 싸우다가 말 일이잖아요. 근데 태무진은 달랐어요. 말로 해결하는 건 이 사람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태무진은 형제 뒤로 돌아가서 활을 쐈고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음식 때문에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백테르는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었는데 태무진은 걔를 없애버리면서 가족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만든 거예요. 14살에 벌써 권력을 위해서 가족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이게 나중에 수천만 명을 죽일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모았고요. 결국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잔인함이 개인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규모의 학살로 커지기 시작해요. 특히 중국 금나라를 공격할 땐 방법이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당시 몽골군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국 도시들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1211년에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징기스칸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한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정말 끔찍했어요. 바로 일반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쓴 건데요. 몽골말로 카라쉬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몽골군은 공격할 도시 주변 마을들을 먼저 털면서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이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성벽으로 다가갔어요.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면 제일 먼저 맞는 건 이 사람들이었고 함정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먼저 밟았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잔인한데 징기스칸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인간 방패에 어른 남자만 세운 게 아니라 여자랑 아이들까지 넣은 거예요. 성벽 위에서 화살 쏴야 하는 금나라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나 엄마처럼 생긴 여자들, 자기 아이처럼 어린애들이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활을 쏘겠어요? 심리전까지 완벽하게 계산한 거죠. 게다가 싸움이 길어지면 이 사람들한테 공격 장비를 들려서 성벽으로 보냈는데요. 위에서 끓는 기름을 부으면 제일 먼저 타 죽는 건 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방법을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자기 대표 전략으로 만들었어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이런 잔인한 방법 덕분에 몽골군은 점점 성공격에 익숙해졌고요. 1214년에는 금나라 수도인 중도를 둘러쌌습니다.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징기스칸은 금나라 황제한테 마지막 통보를 했는데 봄을 바치고 몽골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죠.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징기스칸은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징기스칸이 떠나자마자 금나라 황제랑 신하들이 수도를 버리고 카이퐁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새 군대 모아서 다시 싸워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소식들은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215년에 징기스칸은 군대 끌고 다시 중국으로 왔고요. 이번에는 중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먹을 거 들어가는 길 다 끊어버리고 농사 짓는 밭도 다 밟아버려서 도시 안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든 거죠. 카이퐁에서 황제가 구하러 군대를 보냈는데 몽골군이 중간에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중도 사람들 앞에서 구하러 온 군대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눈앞에서 먹어치웠습니다. 상상이 돼요. 굶주려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구하러 온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들이 먹었어야 할 음식이 적군 입으로 들어가는 걸 봐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중도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역사 기록에 확실하게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몽골군이 성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몇 달 동안 막혀있던 분노를 다 쏟아부었죠. 수만 명이 죽었고요. 기술자나 장인처럼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살려서 데려갔습니다. 기록을 보면 수만 명의 여자들이 몽골군한테 끌려가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을 택했다고 해요. 도시 전체에 불이 붙었고요. 몽골군이 떠난 건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더 못 버틸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네 번째로 끔찍한 일이라는 게 믿어져요? 더 심한 게 있거든요. 1218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징기스칸은 서쪽에 있는 호라즘이라는 나라랑 평화롭게 장사하려고 했어요. 450명 정도 되는 장사꾼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금이랑 여러 물건들 가지고 오트라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 도시 책임자인 이날축이라는 놈이 이 장사꾼들을 스파이로 의심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조사를 하든 가둬두든 했겠죠. 근데 이 인간은 450명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은 자기 친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형제가 음식 혼자 먹었다고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450명이 학살당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지 상상이 가세요. 징기스칸은 일단 말로 해결해보려고 사람을 한 번 더 보냈는데요. 호라즘은 이 사람마저 죽여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에서 출발해서 호라즘 나라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기로 한 거죠. 이게 작은 부족이 아니에요. 지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호라즘은 페르시아랑 중앙아시아를 다 합친 엄청 큰 나라였거든요. 역사학자들 추정으로는 이 전쟁에서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단순히 숫자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한 사람한테 가해진 잔인함이에요. 오트라르가 무너진 뒤에 이날축은 살아서 잡혀서 징기스칸 앞에 끌려왔거든요. 징기스칸은 이놈의 욕심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뜨겁게 녹인 은을 이날축 눈이랑 귀에 부어버린 거예요. 어떤 기록에서는 얼굴 전체에 부었다고 하고요. 다른 기록에서는 온몸에 부었다고도 해요. 욕심 때문에 남의 재물 훔친 놈한테 그 재물로 벌 내린다는 뜻이었겠지만 이건 그냥 잔인함 그 자체였죠. 호라즘 전쟁에서 벌어진 일 중 제일 끔찍한 건 메르브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1221년에 징기스칸 아들 톨루이가 군대 끌고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메르브는 호라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인구가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정될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메르브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오트라르랑 사마르칸트가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버텼는데 결국 성문 열기로 했어요. 항복하면 시민들 목숨은 살려주는 게 그때 관례였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이 호라즘 간 건 땅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복수하러 간 거였습니다. 메르브 사람들이 문 열고 몽골군 들여보냈을 때 돌아온 건 목숨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몽골군은 도시 안에 있는 남자, 여자, 아이 전부 다 도시 밖 들판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70만 명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눈 다음에 거의 전부 다 죽였죠. 기술 있는 장인 몇 명이랑 일부 여자들만 살려뒀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전체에 불 질렀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도시에 물대는 시설까지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이 땅에서 다시는 아무도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근데 메르브보다 더 끔찍한 일이 니샤푸르라는 도시에서 벌어졌어요. 1220년 말에 징기스칸은 사위인 토카르를 보내서 니샤푸르를 공격하게 했거든요. 이 도시는 처음에 징기스칸 다른 아들들한테 항복했었는데 다른 도시들이 몽골군한테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마음 바꿔서 반란 일으켰어요. 토카르가 와서 공격 시작했는데 니샤푸르 사람들이 꽤 싸게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성벽 위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토카르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이 소식이 징기스칸이랑 딸한테 전해졌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지 생각해보세요. 메르브에서 수십만 명 죽인 톨루이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톨루이가 도착하자 니샤푸르 방어는 며칠 만에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끔찍한 학살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징기스칸 명령은 이랬습니다. 니샤푸르에 있는 살아있는 거 전부 다 죽여라.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소, 개, 고양이까지 전부 다요. 모든 생명체가 도시 밖 들판으로 끌려나갔고요. 몽골군은 차례차례 이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술 있는 장인 몇백 명만 노예로 살려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몽골군은 시체들 목을 잘라서 엄청 큰 해골더미를 만들었는데요. 남자들 해골로 하나, 여자랑 아이들 해골로 또 하나를 쌓았어요. 거대한 피라미드 2개가 만들어진 거죠. 기록 보면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 도시가 몇 년 동안 황무지로 남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놀라운 건 니샤푸르가 나중에 다시 세워져서 지금도 이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저지른 제일 끔찍한 일은 도시 하나 학살한 게 아니었어요. 민족 하나를 통째로 역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탕구트라는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징기스칸이 이 사람들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탕구투족은 지금 중국 북서쪽에 살던 민족인데요. 몽골 사람들이랑 비슷한 유목민이었지만 11세기에 서하라는 자기네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네만의 글자도 있었고요. 독특한 건물 양식도 있었고 수백 년의 역사랑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1226년에 징기스칸은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마지막으로 탕구트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탕구트 왕이 거절했어요. 이미 늙고 아팠지만 징기스칸은 마지막 전쟁을 떠났습니다. 목표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탕구트라는 민족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였죠. 1226년부터 몽골군은 탕구트 도시들을 하나씩 차례로 부수기 시작했어요. 탕구트 왕은 몽골군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면서 무서워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 왕이 급하게 자리 이어받아서 선물 들고 항복하러 왔는데요. 몽골군은 이 사람을 징기스칸 천막 밖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게 한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 재밌는 건 이때 징기스칸 본인도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1227년에 죽음 앞에 있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반성이라도 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탕구투족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였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지 말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몽골군은 충실하게 명령 따랐어요. 탕구트 수도가 무너지면서 역사 기록들이 불탔고요. 수백 년의 기록된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탕구트만의 건물들은 전부 부서졌고요. 탕구트 말이란 글자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일부는 있었는데 몽골 땅이랑 중국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강제로 옮겨졌고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한테 섞여 들어가면서 탕구트라는 정체성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걸 기록된 역사에서 첫 번째로 계획적인 민족 없애기 시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징기스칸은 죽어서도 사람을 죽였거든요. 1227년에 65살로 세상 떠날 때 자기가 신으로 기억되길 원했어요. 그러려면 자기 시체랑 무덤이 절대로 발견되면 안 됐죠. 그래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들한테 자기 시체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옮기게 했는데요. 옮기다가 시체 본 사람은 누구든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시체 묻은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있던 다른 병사들이 이 사람들 전부 죽였습니다. 목격자 안 남기겠다는 거였죠. 어떤 전설에 따르면 무덤 위치 완전히 숨기려고 강 흐름까지 바꿔서 무덤 위로 물 흐르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죽인 병사들도 결국 죽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마저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게 진짜든 결과는 같아요. 징기스칸 무덤에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그가 죽은 직후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결국 징기스칸은 죽어서도 마지막으로 수십 명 목숨을 더 가져간 거죠. 그리고 무덤은 8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이 사람 잔인함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계속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징기스칸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평생 동안 세상한테 복수하는데 쏟아부은 것 같기도 해요. 9살에 버림받고 14살에 첫 살인 저지른 소년이 결국 역사상 제일 많은 피 흘린 정복자가 됐으니까요. 음식 혼자 먹었다고 형제 죽인 사람이 나중에 사신 450명 죽었다고 1000만 명 죽이고 사위 죽었다고 도시 전체 채 다 없애고 왕이 안 따른다고 민족 전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역사는 자주 정복자들을 영웅으로 포장하는데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고통 생각하면 그런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은이 눈에 부어지는 순간에 이날축, 성벽 위에서 가족처럼 생긴 사람들한테 화살 쏴야 했던 금나라 병사들, 항복했는데도 다 죽은 메르브 70만 명, 해골더미가 된 니샤푸르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탕구투족까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징기스칸은 그냥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였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자기 무덤 그렇게 숨기려 했는지도 몰라요. 수천만 명 원혼이 찾아올까봐 무서웠던 건 아닐까요? 물론 그건 그냥 추측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 중 하나고요. 이 사람이 저지른 일들은 8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